야, 김철수. 너 아까 올 때 보니까 똥차 타고 왔더라? 냄새나게 트럭이 뭐냐? 트럭이 아니고 우리 동창회 물 흐리게. 어머, 얘 회비는 있니? 그냥 우리가 낼 테니까 밥이나 먹고 가. 거짓골을 해가지고는 쯧쯧. 계산서 여기 있습니다. 총 350만 원입니다. 어? 아, 나 지갑을 차에 두고 왔네? 야, 누가 먼저 계산 좀 해봐. 나도 오늘 카드를 안 가져와서. 다들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비켜봐. 뭐? 야, 트럭 모는 주제에 네가 300만 원이 어디인? 아니, 회장님. 이 블랙카드는 허름한 옷, 낡은 트럭. 모두가 무시했던 동창 철수. 하지만 그가 이 카드를 꺼내자 식당 사장님이 달려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연 철수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가 중천에 뜬 토요일 오후 2시, 경기도 양평의 한 넓은 텃밭.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고구마 모종을 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철수 57. 햇빛에 그을린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청명하고 맑았다. 아저씨, 요즘 고구마 모종 심는 시기 맞아요? 옆 텃밭에서 일하는 젊은 부부가 물었다. 철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이제 막대야. 조금만 더 일찍 심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내가 좀 바빠서. 그의 손놀림은 전문가 수준이었다. 한 포기 한 포기 정성스럽게 심고 물을 주고 흙을 다지는 작업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사실 강철수는 이 텃밭의 주인이 아니었다. 이 5,000평 규모의 농장 전체가 그의 소유였다. 아니, 이 농장이 있는 양평의 이 일대 10만 평짜리 땅 전체가 그의 소유였다. 서울 강남 3구의 상업용 빌딩 5채, 제주도의 리조트, 그리고 수많은 주식과 예금을 보유한 수백억 원 자산가였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3년 전 은퇴한 후 진정한 행복을 찾아 이렇게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다. 명품 옷, 고급차, 화려한 생활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흙을 만지고 작물을 키우는 이 소박한 삶이 그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했다. 띠링. 작업복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철수가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닫고 핸드폰을 꺼냈다. 카톡 알림이었다. 4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 일시 오늘 저녁 6시. 장소 강남 청화원 한정식당. 특별 게스트 우리 반 자랑 박성준 사장님도 오십니다. 꼭 참석하세요. 철수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박성준.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이었고 항상 잘나 보이려고 애쓰던 그 친구. 마지막으로 본 지는 10년도 더 되었을 것이다. 아저씨, 동창회 가시나 봐요? 옆 텃밭의 젊은 남자가 말했다. 응,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이나 볼까 해. 멋있게 차려입고 가세요. 옆집 아저씨는 동창회 갈 때마다 명품 구입한대요. 철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난 이거면 충분해. 오후 4시 그는 농장 안의 작은 주택으로 들어가 씻기를 시작했다. 화장실에는 고급 비누와 샴푸 대신 시골장에서 산 값싼 비누가 놓여 있었다. 거울을 보며 그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태양에 그을린 피부, 흰 머리카락이 반 이상 섞인 머리, 간소한 작업복. 옷은 뭐 입지? 그는 옷장을 열었다. 안에는 검정 정장 한 벌이 걸려 있었지만 그것은 5년 전 은퇴식 때 입었던 것이었다. 대신 그는 깨끗하게 빨아 입은 청바지와 체크무늬 셔츠, 그리고 오래된 등산용 자켓을 꺼냈다. 이거면 되겠지. 오후 5시 그는 농장 구석에 주차된 차로 향했다. 빨간색 1톤 트럭이었다. 차는 10년도 더 된 낡은 모델이었지만 철수는 정비를 잘해서 성능은 완벽했다.
트럭 옆에는 최신형 벤츠 S클래스가 차고에 주차되어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다. 기사가 매일 시동을 걸고 관리해 주었을 뿐. 달달달. 트럭 시동 소리가 농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서울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양평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오랜만에 동창회가 기대되었다. 진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비록 40년이 지났어도. 그러나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가 만나게 될 것은 친구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가면을 쓴 타인들이라는 것을. 오후 5시 40분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단지. 1층에는 청화원이라는 한정식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식당은 1인당 20만 원 이상의 고가 코스를 제공하는 유명 레스토랑이었다. 주차장은 이미 럭셔리카로 가득 차 있었다. 최신형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아우디 A8 그리고 몇 대의 포르쉐와 마세라티까지. 각 차마다 발렛 파킹 요원들이 정중히 인사하며 키를 받아 주차하고 있었다. 저기 오는 차 봐요. 발렛 파킹 요원 중 한 명이 속삭였다. 달달달 달달. 특유의 엔진 소리를 내며 빨간색 1톤 트럭이 주차장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다. 요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보통 이 식당에는 이런 차량이 오지 않았다. 트럭이 정차하자 철수가 내렸다. 그의 차림새는 주차장의 분위기와 완전히 어울리지 않았다. 낡은 등산복, 약간 흙 묻은 청바지, 그리고 달아빠진 운동화. 안녕하세요. 여기 발렛 파킹입니다. 젊은 요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여기 주차하면 되나? 철수가 물었다. 네. 그런데 혹시 배달이나? 아니, 식사하러 왔어. 동창회요. 요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키를 받았다. 트럭을 주차하는 동안 그는 동료에게 말했다. 저 아저씨 여기서 식사하러 온다고. 1인당 20만 원인데. 장난치는 거 아냐? 차 분위기랑 완전 안 맞아. 한편 식당 입구에서는 이미 몇 명의 동창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다. 저거 철수 아니야? 한 남자가 트럭에서 내리는 철수를 가리켰다. 강철수? 우리 반에서 제일 조용하더네? 와, 저 옷차림 뭐야? 공사 현장에서 바로 온 것 같다. 그들은 수군거리며 웃었다. 그중 가장 화려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말했다. 그는 바로 박성준 57이었다. 철수야, 오랜만이다. 왜 저 차 타고 왔어? 회사 트럭이야? 철수는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안녕, 성준아. 오랜만이네. 아니, 내 차야. 내 차라고? 넌 여전히 특이하구나.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인사를 했다. 철수 잘 지냈어? 요즘 뭐 해? 그냥 농사나 지어. 농사? 역시 철수다. 그들의 웃음소리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철수는 그걸 느꼈지만 별로 개의치 않았다. 들어가자. 다들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성준이 앞장서서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본 발렛 파킹 요원들이 속삭였다. 저 아저씨 저런 사람들이랑 동창이라고. 세상에. 완전 다른 세계 사람들 같은데. 철수는 트럭 키를 건네주며 요원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그런데 엔진 오일 좀 보충해 줄 수 있을까요? 요즘 좀 약한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요원은 트럭을 주차하러 가면서 생각했다. 이 아저씨 진짜 뭔가 특이하네. 청화원 식당의 가장 큰 루민 왕실에는 이미 2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다. 방은 전통 한옥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고 가운데에는 긴 상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진품으로 추정되는 한국화가 걸려 있었고 조명은 은은하고 고급스러웠다.
철수가 방에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와, 철수 등장. 오랜만이다, 철수야. 너 정말 안 늙었구나. 아니, 더 늙은 것 같기도 하고. 인사들이 쏟아졌지만 그 중에는 진심보다는 형식적인 것들이 많았다. 방의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박성준이 손을 들었다. 자, 모두 자리 잡아. 오늘의 특별 게스트 강철수 씨가 도착했으니 이제 시작해도 되겠네. 성준은 명품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가 빛나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도 모두 명품 백과 장신구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었다. 철수는 구석자리에 앉으려 했다. 야, 철수. 너 거기 앉지 말고 앞으로 와. 성준이 말했다. 괜찮아, 여기 좋아. 뭐가 괜찮아? 오랜만에 보는 건데 가까이서 보자. 철수는 마지못해 앞자리로 갔다. 그가 앉자 성준이 그의 옷차림을 자세히 훑어보았다. 철수야, 너 동창회 오는데 옷이 그게 뭐냐? 어디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왔어?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말 공사 현장에서 왔어? 한 여성이 물었다. 아니, 농사일했어. 철수가 담담하게 답했다. 농사? 하하, 우리 철수 이제 농부 됐구나. 성준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근데 농사일 한다고 해도 동창회 올 때 정도는 옷 좀 갈아입지. 내가 우리 반 체면을 좀 생각해줘. 다른 동창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진짜 옷이 너무 허름하네. 최소한 정장 한 벌은 있어야지.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노력은 해야지. 철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미소만 지었다. 일하다가 바로 와서 그렇지. 다음에는 갈아입고 올게. 다음에는 성준이 고개를 저었다. 너 같은 사람이 동창회에 또 올 기회가 있을까? 우리 이번에 모인 것도 기적이야. 다음 모임은 10년 후일 거야. 식당 종업원들이 음식을 들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화려한 한정식 코스가 하나씩 테이블에 올려졌다. 자, 오늘은 내가 특별히 청어원의 최고 코스를 준비했어. 성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1인당 30만 원 코스야. 평소엔 예약도 힘든데 내가 사장님하고 친해서 특별히 룸까지 빌렸지. 와, 박 사장님 대단하세요. 역시 우리 반자랑이에요. 다들 박 사장님 덕분에 호강이네요. 철수는 조용히 앉아 음식을 바라보았다. 정말 화려하고 정성스러운 코스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너무 과한 느낌이었다. 자, 다들 먹어. 철수야, 너 이런 음식 자주 못 먹지? 오늘 실컷 먹어. 성준이 말했다. 고마워, 성준아. 뭐가 고마워? 내가 평소에 먹는 밥 생각하면 오늘은 꿈 같은 날이겠다. 철수는 숟가락을 들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다. 하지만 식사 분위기는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었다. 한 동창이 물었다. 철수야, 너 결혼은 했어? 아니, 안 했어. 아직도 독신이야? 하, 역시 철수다. 여자 문제는 영 소질이 없었지. 다른 동창이 이어졌다. 요즘 뭐하고 사는데? 농사만 짓는다고. 응, 농사 짓고 책 읽고 산책하고. 평화롭게 살지. 평화롭게? 성준이 코웃음을 쳤다. 평화롭다는 건 변명일 뿐이야. 진짜 성공한 사람은 평화롭게 살 시간이 없어. 나 같은 경우를 봐. 매일 회의에 협상에 해외 출장에. 그게 진짜 인생이지.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겠네. 내가 항상 바쁘게 살았으니까. 그래, 나는 바쁘게 사는 게 좋아. 내가 알다시피 나 지금 건설회사 사장이야. 작년 매출 500억 달성했어. 방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와, 박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다음에 일자리 좀 주세요. 우리 반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 맞아요.
철수는 조용히 국을 떠먹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박성준의 회사는 실제로 심각한 적자 상태였고 그는 수십억 원의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드러날 진실이었다. 지금 이 순간 동창회는 화려한 연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철수는 그 연극에서 가장 초라한 배역을 맡은 상태였다.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방 안의 대화는 점점 더 화려해졌다. 각자의 성공담이 쏟아져 나왔다. 저는 작년에 제주도에 펜션 하나 샀어요. 올해 여름만 해도 예약이 완판이에요. 와, 대박. 저는 좀 작게 강남에 원룸 몇 채 가지고 있어요. 월세만 해도 생활비는 나와요. 저희 회사는 이번에 미국 증시에 상장했거든요. 주가가 300% 뛰었어요. 철수는 조용히 앉아 고기를 구웠다. 사실 그가 구워주는 고기는 누구보다 잘 구웠다. 적당한 굽기, 소스와의 조화, 그의 손놀림은 전문가 수준이었다. 야, 철수. 고기 좀 더 구워라. 내가 이런 거 잘하잖아. 박성준이 명령조로 말했다. 알겠어. 철수는 묵묵히 고기를 뒤집었다. 한 여성 동창이 말했다. 철수야, 너 정말 고기 잘 구운다. 우리 위해 계속 구워줄래? 응, 좋아. 그 순간부터 철수는 사실상 바베큐 담당이 되어버렸다. 다른 이들은 계속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고기만 먹었고 철수는 구워주는 역할에 머물렀다. 철수, 이건 너무 익었다. 좀 덜 익혀. 철수, 여기 소스 더 줘. 야, 해물 파전도 좀 구워. 그는 하나도 화내지 않고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다른 동창들은 그를 더 자연스럽게 하인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아니, 우리 다들 말이야. 중년 남성 동창이 말을 꺼냈다. 다들 성공했는데 철수만 유독 이 모양이네.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아? 도와준다고 해서 뭐 어쩌겠어. 다른 이가 말했다. 철수는 원래 그런 애였어.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그냥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박성준이 술잔을 들며 말했다. 철수야, 내가 만약 조금만 더 노력했어도 우리처럼 잘 살 수 있었을 거야.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했잖아. 그냥 운이 없었지. 철수는 담담하게 답했다. 운? 하하, 인생에서 운은 노력한 사람에게 오는 거야. 한 여성 동창이 철수에게 다가왔다. 철수야, 너 요즘 건강은 괜찮아? 돈은 없어도 건강은 해야지. 건강은 좋아. 농사일 하다 보니 몸도 튼튼해지고. 그래도 병원은 정기적으로 가. 돈이 없으면 내가 도와줄게. 그녀의 말은 걱정에서 나온 것 같았지만 철수에게는 은근한 동정으로 들렸다. 식사가 한창일 때 누군가가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다. 자, 다들 모여요. 동창회 기념 사진 찍어요.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으로 이동했다. 철수도 일어서려 했지만 박성준이 말했다. 야, 철수. 너는 앉아서 고기나 계속 구워. 우리 찍고 올게. 그래, 알겠어. 철수는 다시 앉아 고기를 구웠다. 플래시가 번쩍이는 소리,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그를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 사진을 찍고 돌아온 한 동창이 말했다. 철수, 너도 찍을 거지? 우리랑 한 장? 아니, 괜찮아. 난 이렇게 있어도 돼. 그래, 사실 사진에 넣기도 뭐하지. 옷이 너무 안 어울려. 그들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 술자리를 이어갔다. 철수는 계속 고기를 구웠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1시간이 지났다. 술 기운이 돌자 대화는 더 거칠어졌다. 야, 우리 반에서 제일 잘 산 사람 누구야? 당연히 박 사장이지. 아니, 김 여사도 잘 살잖아. 남편이 대기업 부사장인데. 하지만 재산으로만 보면 박 사장이 최고일 거야.
그들이 재산 순위를 매길 때 철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는 아예 그들의 기준에서 벗어난 존재였다. 철수야. 박성준이 갑자기 말을 걸었다. 넌 우리 대화 이해가 가? 우리가 하는 이런 투자 이야기, 사업 이야기. 조금은. 조금은. 내 수준에서는 조금 이해하는 것도 대단한 거야. 철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의 미소에는 이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냉철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저녁 8시가 넘자 식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술병은 테이블 위에 수십 개가 쌓여 있었고 고기 접시도 빈 접시가 대부분이었다.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박성준은 이미 얼굴이 빨개져 있었고 말투도 더 거만해져 있었다. 자, 여러분. 오늘 모임을 위해 내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스위스에서 직접 가져온 초콜릿입니다. 1상자에 20만 원 하는 거예요. 다들 하나씩 가져가세요. 동창들은 감탄하며 상자를 받았다. 와, 박 사장님 정말 대인배시네요. 이런 거 갖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겠더라고요. 상자가 한 바퀴 돌았지만 철수에게는 오지 않았다. 박성준이 일부러 그를 빼놓은 것이었다. 아, 철수. 너는 초콜릿 필요하겠어? 내가 평소에 이런 거 먹을 기회도 없을 테니. 성준이 말했다. 괜찮아. 나는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해. 그래? 역시 취향도 수준이 있구나. 그때 한 여성 동창이 불쌍한 듯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철수야, 내 거 줄게. 나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정말 괜찮아. 널 생각해서 주는 거면 고맙지만 정말 필요 없어. 그 순간 박성준이 지갑을 꺼냈다. 그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더니 일어나 철수에게 다가갔다. 야, 철수. 응? 이거 받아. 성준은 5만 원 지폐를 철수의 셔츠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오늘 회비는 내가 면제해 줄게. 이거 택시비나 해. 그리고 대리도 부르고.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 사장님 왜 그러세요? 한동창이 말했다. 불쌍해서 주는 거야. 성준은 철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오늘 와서 우리 얼굴 본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차비도 없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갈 때는 택시라도 타고 가라. 철수는 주머니에 찔러 넋진 지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냉정함이 스쳤다. 성준아, 이거 무슨 뜻이야? 뭐가 무슨 뜻이냐? 친구가 친구 도와주는 거지. 내가 가난한 거 다 알잖아. 자존심 부리지 말고 받아. 철수는 천천히 지폐를 꺼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고맙지만 필요 없어. 야, 너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는 거야? 현실을 좀 받아들여. 내가 우리 중에 제일 못 사는 건 사실이잖아. 다른 동창들이 중재하려 들었다. 아니, 박 사장님. 너무 하시네요. 철수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하긴 그래도. 철수 상황 생각하면 박 사장님이 도와주려는 마음은 이해가 가요.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키는 생각보다 컸고 자세도 우뚝했다. 지금까지 웅크리고 앉아 있어서 몰랐지만 그는 180cm가 넘는 큰 체격이었다. 성준아, 돈은 내가 잘 간수해. 나한테는 필요 없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함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난 가난하지 않아. 단지 화려하게 살지 않을 뿐이야. 박성준은 비웃듯 말했다. 가난하지 않다며? 내 차, 내 옷, 내 생활을 보면 누가 봐도. 하여튼 자존심만 강하게 부리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여.
철수는 다시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도가 달라졌다. 더 이상 고기를 구워주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술잔에 술을 따라 마시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졌다. 하지만 곧 다른 동창들이 대화를 이어가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자, 우리 다시 즐기자고요. 맞아, 오랜만에 만난 건데. 그러나 그 순간부터 철수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친구가 아니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낯선 이들이었다. 밤 9시 반 식사와 술자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모두 얼굴이 빨개지고 말투도 느려졌지만 여전히 자랑거리는 끊이지 않았다. 내가 지난달에 산 롤스로이스, 정말 승차감이 장난 아니야. 저는 다음 달에 홍콩으로 가요. 롤렉스 새로 나온 모델 사러. 우리 애가 하버드 합격했대요. 다음 달에 미국 가야겠어요. 철수는 조용히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이제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처럼. 그때 박성준이 종업원을 불렀다. 여기 계산서 좀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매니저가 계산서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약간 긴장되어 보였다. 실례합니다. 오늘 총액입니다. 계산서를 받은 박성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에이, 이게 뭐야? 옆에 있던 동창이 계산서를 훔쳐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다. 350만 원?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모두가 계산서를 번갈아 보며 충격에 빠졌다.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요? 한 여성이 물었다. 매니저가 공손하게 설명했다. 1인당 30만 원 코스가 22분이셔서 660만 원, 그리고 특별 주문하신 1982년산 보르도 와인이 3병 240만 원, 그리고 추가 주문하신 고급 한우와 전통주들. 박성준이 말을 끊었다. 그 와인. 그건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저기. 박 사장님께서 오시자마자 제일 비싼 와인으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하지만 이제 그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계산서는 분명히 350만 원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 사장님, 오늘 모임 주최자가 회비 걷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한동창이 물었다. 내가 다 내준다고 했잖아. 다른 이가 덧붙였다. 박성준의 얼굴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아, 그건 원래 내가 쏘려고 했지만 사실 요즘 회사 사정이 좀. 무슨 소리야? 방금까지 잘 산다고 자랑하더니.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졌다. 방금까지의 화기애애함은 어디로 갔는지 모두의 얼굴에 불편함과 계산적인 표정이 드러났다. 우리 나눠내면 되지 않아요? 한 여성이 제안했다. 22명이면 한 사람당 16만 원 좀 넘네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요. 나도 와인은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박성준이 애원하는 듯 말했다. 여러분 제발. 저도 요즘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잠시만 도와주세요. 다음에 제가 꼭 갚을게요. 박 사장님 자본금 500억 회사 사장이시면서 350만 원이 뭐 그리 대수라고.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철수가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 한 명도 앞장서서 계산하려 하지 않았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한데요. 마감 시간이 다 되어서. 잠깐만. 우리 좀 상의할 시간을 줘. 그들은 구석으로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대화는 계산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이 내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철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우아하고 당당했다. 지금까지의 웅크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그가 일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다. 철수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들 재미있게 놀았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는 꽁꽁 얼어붙었다. 350만 원이라는 거액의 계산서가 테이블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려 하지 않았다. 박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자, 여러분. 우리 현명하게 해결해 봅시다. 나눠서 내는 게 가장 공평하겠죠? 하지만 박 사장님, 주최자가 쏜다고 하지 않았어요? 김 여사가 물었다. 그건 분위기 때문에 한 말이었어요. 진심은 아니었고 다른 남성 동창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박 사장님, 그럼 당신은 얼마를 내시려고요? 저는 오늘 지갑을 두고 왔어요. 정말이에요. 집에 가서 가져오겠다고 할 테니 누군가 먼저 좀 계산해 주세요. 한 여성이 지갑을 꺼내더니 면세점 포인트 카드 몇 장을 펼쳤다. 저는 카드 한도가 다 차서 이번 달에 너무 많이 써서 저도 비슷해요. 사업자 카드인데 회사에서 한도 조정해 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둘씩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방금까지의 화려한 자랑은 어디로 갔는지 모두가 가난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럼 우리 현금으로 모으면 되지 않아요? 누군가 제안했다. 현금? 누가 요즘 350만 원 현금을 들고 다녀요? 박성준이 갑자기 화장실을 가겠다고 했다. 저 잠시만. 화장실 좀. 박 사장님, 도망가시려고요? 다른 이가 말을 막았다. 도망가긴요. 정말 용무가 있어서. 한 중년 남성이 신발끈을 묶는 척하며 바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다른 여성은 핸드폰을 보며 집에서 전화 왔네라고 중얼거리며 방을 나가려 했다. 매니저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죄송한데요. 정말 시간이.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들은 다시 모여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가 오갔다. 내가 10만 원 낼게. 더 이상은 못 내겠어. 나도 10만 원. 이게 최대야. 그럼 10명이 10만 원씩 내면 100만 원이네. 나머지 250만 원은 박 사장님이 내세요. 당신이 제일 많이 먹고 마셨잖아요. 박성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발. 저 정말 지금 현금이 없어요. 회사 자금이 다 묶여서. 그럼 회사 카드로 긁으세요. 그것도 한도가. 철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에는 실망과 냉소가 섞여 있었다. 이 사람들이 바로 40년 전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이라니. 그때 한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한데 저는 돈이 정말 없어요. 남편이 실직한 지 3개월째예요. 오늘 와서 조금이라도 도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다른 남성도 고백하기 시작했다. 사실 저도 집 월세가 3개월째 밀려요. 오늘 동창회 나와서 분위기 전환이나 해보려고. 저희 회사도 적자예요. 작년부터 제 월급도 70%로 줄었어요. 하나둘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방금까지의 자랑은 모두 허세였던 것이다. 벤츠는 렌트차였고 명품은 가짜나 중고였으며 성공담은 모두 과장이었다. 박성준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다. 저희 회사 사실 파산 위기예요.
은행에서 대출도 연장해주지 않아서. 오늘 여기 온 것도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지내보고 싶어서. 그 말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350만 원의 계산서는 이제 그들에게 산더미 같은 비처럼 느껴졌다. 매니저가 더욱 초조해졌다. 정말 죄송한데 저희도 마감해야 해서. 제가 사장님께 보고해야. 안 돼요. 제발. 사장님께 알리지 말아주세요.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철수가 움직였다. 철수가 천천히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우아하고 당당했다. 지금까지의 웅크리고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다들 재미있게 놀았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의문과 미안함 그리고 조금의 희망이 스쳤다. 철수가 계산서를 집어들었다. 종이를 펼쳐 숫자를 훑어보았다. 350만 원. 꽤 많이 먹었네. 박성준이 비웃듯 말했다. 야, 철수. 너 지금 무슨 개폼이야?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앉아 있어. 철수는 박성준을 보지도 않고 매니저를 향해 말했다. 카드로 계산할게요. 그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것은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지만 특별히 화려해 보이지는 않았다. 지갑을 열자 안에는 여러 장의 카드가 들어 있었다. 그 중에서 그는 한 장의 카드를 꺼냈다. 다른 카드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검은색 금속 카드였다. 카드에는 특별한 로고도 번호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검은 금속판에 은색으로 VIP라는 글자만 새겨져 있었다.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철수가 카드를 매니저에게 건넸다. 모든 사람의 눈이 그 카드에 고정되었다. 박성준이 또다시 비웃었다. 야, 철수. 그건 뭐야? 장난감 카드냐? 아님 교통카드? 그냥 카드야. 철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매니저가 카드를 받아들었다. 그의 표정이 순간 변했다. 카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눈이 동그래졌다. 에이, 이 카드는 문제 있어요? 철수가 물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매니저는 카드를 쥔 채 급히 방을 나갔다. 그의 발걸음이 허겁지겁했다. 박성준이 크게 웃었다. 하하. 와, 매니저가 카드 확인하러 갔지? 가짜라서 그런 거야. 철수야, 이제 내가 큰일 났다. 신용카드 사기로 경찰에 신고당할 거야. 다른 동창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철수야, 정말 괜찮아? 가짜 카드 내면 안 돼. 범죄야. 제발 진짜 카드 있으면 내, 없으면 우리가 다시 방법을 생각해.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침착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듯 했다. 1분, 2분. 시간이 흘렀다. 매니저가 돌아오지 않았다. 박성준이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안 오지? 분명 가짜 카드 맞아. 이제 경찰이 올 거야. 철수야, 너 정신 차려. 우리가 변명해 줄 테니까 경찰 와서는 정말 실수였다고 해. 그때 문이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매니저가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표정이 가득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철수를 보고는 허겁지겁 다가갔다. 회장님. 그가 철수 앞에서 90도로 깊이 허리를 굽혔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박성준의 입이 떡 벌어졌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계속 말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미리 알지 못해서. 매니저가 저한테 카드 가져오고서야 알았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 김 사장.
내가 미리 말하지 않은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죄입니다. 김 사장이 매니저를 향해 호통쳤다. 너, 회장님 모르고 이렇게 대접하다니. 바로 징계 처분이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매니저도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박성준이 말을 더듬었다. 에이, 이게 무슨... 회장님? 철수가... 회장? 김 사장이 박성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 회장님께 무례하게 굴었어요? 아니, 그건... 철수는 우리 동창인데. 동창? 우리 회장님을 철수라 부르다니. 이건 실례가 심합니다. 철수가 손을 들어 김 사장을 진정시켰다. 괜찮아, 김 사장. 이분들은 내 옛 친구들이야. 모를 수 있지. 하지만 회장님. 괜찮다고 했어.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드를 받아들었다. 계산은 됐어? 네, 회장님. 당연히 계산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오신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아니, 내가 손님들을 초대한 거니까 계산은 해야지. 카드로 정산해. 김 사장이 주춤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 이 건물 자체가 회장님 소유인데. 그래도 식당은 별도 경영이잖아. 정산해. 방 안에 있던 모든 동창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건물 자체가 회장님 소유라는 말이 그들의 머릿속을 멍하게 만들었다. 박성준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철수를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다. 철수야. 아니, 회장님. 이게 무슨... 철수는 박성준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성준아. 난 회장이 아니야. 그냥 철수야. 너희 친구 철수. 하지만 이제 그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검은 금속 카드, 식당 사장의 90도 인사, 그리고 건물 소유라는 말. 모든 것이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김 사장의 90도 인사와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동창들은 하나같이 벙어리가 되어 철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성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철수야, 이게 농담하는 거지? 철수는 담배 한 대를 꺼내 붙이면서도 냉정하게 말했다. 농담? 나 농담 잘 안 해. 김 사장이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혔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미리 알지 못해서 이렇게. 괜찮아, 김 사장. 내가 일부러 안 알렸어. 소문나기 싫어서. 철수가 동창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당혹감, 그리고 서서히 피어오르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여러분, 소개할게. 이분은 김준호 사장님. 이 청어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야. 김 사장이 다시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건물은 회장님 소유이시지만요. 건물이 철수 소유라고 한 여성이 입을 떼었다. 네, 맞습니다. 김 사장이 설명을 이었다. 이 주상복합 건물 전체가 회장님 소유입니다. 1층부터 30층까지 전부요. 저희 식당은 1층에 입점해 있는 임차인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천장을 향했다. 30층짜리 이 건물 전체가 철수의 소유라니. 박성준이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럼 이 건물만 해도 대략 시가 800억 정도 됩니다. 김 사장이 말을 마쳤다. 물론 회장님께는 이건 작은 자산 중 하나일 뿐이죠. 작은 자산? 다른 남성이 중얼거렸다. 철수가 손을 들어 김 사장을 멈추게 했다. 됐어, 김 사장.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철수는 동창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다. 대신 업무 시간의 CEO처럼 냉철하고 계산적인 빛만이 남아 있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즐거웠어. 오랜만에 만나서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아 기쁘고.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비웃음이 숨어 있었다. 박성준이 갑자기 달려들듯이 철수의 손을 잡았다. 철수야. 아니, 회장님. 저 진짜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는 천천히 손을 빼냈다. 뭐가 죄송해? 내가 한 말 모두 진심이었잖아.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동창회에 올 자격이 없다고. 아니에요. 그건 제가 바보 같아서. 바보가 아니라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철수가 방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입고 왔는지 알아? 내가 왜 낡은 트럭을 탔는지 알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생활 방식이니까. 내가 행복한 방식이고, 너희처럼 명품에, 고급차에, 자랑거리에 의미를 두지 않아. 그가 한 걸음 내디디며 계속 말했다. 그런데 너희는 뭐야? 방금까지 서로 얼마나 잘 사는지 자랑하다가 계산서 나오자 갑자기 하나같이 가난한 사람 행세를 하더라. 박성준, 내 회사 파산 위기라며? 자본금 500억 회사가? 박성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건 거짓말이지. 너뿐만 아니야. 다들 그랬어. 겉으로는 화려하게 꾸미고 속은 텅 비어 있고.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제가 나가볼까요? 아니, 괜찮아. 이제 거의 끝났어. 철수가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다. 오늘 밤값은 내가 냈어. 350만 원쯤이야. 내게는 별거 아니지만 너희에게는 큰 돈이었겠지. 그래서 더 값진 교훈을 주고 싶어. 그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 진짜 명함이야. 필요하면 연락해. 하지만 사업 자문이나 돈 빌려달라는 연락은 받지 않을 거야. 명함에는 강철수라는 이름 아래 CJ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CJ그룹은 국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였다. 모든 사람의 입이 떡 벌어졌다. 철수가 방을 나서려는 순간 박성준이 그를 붙잡았다. 회장님,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철수는 돌아서서 그를 똑바로 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성준아, 내가 진짜로 필요한 건 내 돈이 아니야. 내가 필요한 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그는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번씩 훑어보았다. 다들 들어봐.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아. 나는 그걸 몸소 깨달았어. 수백억이 있어도, 명품이 있어도, 고급차가 있어도 진짜 행복은 따로 있어. 그가 자신의 낡은 등산복을 가리켰다. 이 옷이 5만 원도 안 해. 하지만 내가 제일 편하게 입는 옷이야. 내 트럭은 10년이나 됐지만 내가 제일 아끼는 차야. 왜냐하면 그게 나이기 때문이지. 박성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철수야, 정말 미안해. 미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이 경험을 통해 뭘 배우느냐야. 철수가 마지막으로 조언을 덧붙였다. 성준아, 사업이 힘들다며? 겉멋 그만 부리고 열심히 살아. 작은 것부터 시작해. 그리고 너희 모두. 그가 모든 동창을 향해 말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야. 진짜 성공은 남들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는 김 사장에게 돌아섰다. 김 사장, 오늘 수고했어. 직원들한테는 내가 특별히 왔다고 말하지 마. 평소처럼 대해줘.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동창들에게 인사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살아. 다음에 만날 때는 진짜 너희를 만나고 싶어. 그가 문을 열고 나가자 뒤에서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차 대기시키겠습니다. 아니, 괜찮아. 내가 직접 갈게. 철수는 복도를 걸어 1층 로비로 나왔다. 발렛 파킹 요원이 급히 다가왔다. 아저씨, 아니 회장님, 차 불러드릴까요? 내 트럭 줘. 네, 트럭 말고. 다른 차는? 내가 말한 거 못 들었어? 내 트럭. 요원이 급히 트럭 키를 가져왔다. 철수가 트럭에 탈 때 로비 건너편에서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정장을 입은 기사가 앉아 있었다. 기사가 창문을 열고 말했다. 회장님, 제가 모시고 갈까요? 아니, 오늘은 내가 운전할게. 너는 퇴근해. 하지만 회장님, 내 말이 마지막이야. 철수가 트럭 시동을 걸었다. 달달달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한편 1층 청어원 식당에서는 동창들이 아직도 방을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철수의 트럭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성준이 창가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 바보들이었어. 한 여성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 모두 바보였지. 철수는 변하지 않았어. 변한 건 우리였어. 트럭이 주차장을 떠나 강남의 번화한 거리로 합류했다. 철수는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켰다.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는 미소 지었다. 오늘 밤은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물론 친구들이 실망스러웠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었다는 것에 위안을 느꼈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양평 농장 관리인이었다. 회장님, 내일 일정 어떻게 되십니까? 오전에는 농사일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갈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야겠네요. 응, 그렇지. 평소처럼 5시에 깨워줘. 전화를 끄는 철수는 다시 도로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네온사인, 럭셔리카, 명품 백을 든 사람들.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양평의 넓은 하늘 아래 자기가 직접 가꾼 농장에서의 평화로운 삶이었다. 트럭이 한강을 건너 양평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다. 철수는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밤 공기를 마셨다. 진짜 부자라는 게 무엇인지 그는 이제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계좌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평화였다. 그리고 그 평화는 오늘 밤 그는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 화면이 어두워지며 마지막 메시지가 나타났다. 진짜 낭만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함에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행복을 찾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